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공관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유례 없이 비교적 조용하고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례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이 조용한 공천은 우리의 공이 아니고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의 중진들, 그리고 승복해주시는 후보님들의 공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당은 끝까지 룰을 지키는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저한테 제가 인터뷰할 때 색깔론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던데, 색깔론이 아니라 사실론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명백히 통진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도 다릅니다. 지금 지난 총선에서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연합해서 운영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통진당 계열은 거기 포함됐습니까? 됐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당시 민주당에서조차도 통진당 계열을 그 자기들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에 포함시키는 것은 선을 넘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배제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몇 석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례석을 나눠주고, 나아가서 울산 북구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통진당 계열에게 의석을 양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회로 진입했었을 때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4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에게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절실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해설들이 나오고 현재 상황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후보들, 예비 후보들께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산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은 정책 하나라도 더 생각해내고, 동료 시민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의 명분을 설명하라고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음모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2,000명 정원 계획으로 의사들의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여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음모론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음모로 보이는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앞에 두고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다는 생각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매일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 지지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엉성하게 그지없는 음모론을 연일 주장하는 것은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과 친명계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위기를 더 심화시켜도 좋다는 태도입니다. 괴담과 가짜뉴스에 뿌리를 둔 음모론은 자극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에 비이성적 공포와 정오를 심고 급기야 사회 갈등을 유발합니다. 주장하는 쪽에 당장 정치적 이익을 가져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병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각에서는 시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음모론을 들고 나옵니다. 작년에는 수산업자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윤수 괴담을 유포하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올해 초 정초부터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북풍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등 민주당은 허위로 밝혀진 음모론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음모론 설판에 앞장선 사람들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하거나 최근 총선 인재로 영입하는 등 당의 전투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음모론을 일상적인 정치적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양치기 소년 효과에 따라 민주당식 음모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부족한 창의력 때문에 음모론 외에 다른 정치 방식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도 없고 민심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일본, 대만의 정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우리 정시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에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정시의 성장 비결은 빅테크 육성, 규제 합리화,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먼저 미국은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를 갖춘 일본과 파운드리 강자인 대만은 끈끈한 반도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규제 여부도 기업 경쟁력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만은 빅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의 규제 선례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EU보다는 규제 강도를 낮춘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의 빅테크 출퇴로 인해 엄청난 시총이 증발해버린 중국 정시와는 선명히 대비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장기업 주주 환원율은 109%, 미국 84%, 대만 50%로 27%에 불과한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끊어내려면 이런 차이점을 참고해 다방면으로 구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기술 패권 전쟁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본격적인 주주 환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증시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플랫폼법 등 국내외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은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통상마찰, 산업 육성 등 다차원적인 검토를 거쳐 솔로몬의 해법에 이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을 성장시켜 국민들께 국가 경제 규모에 맞는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일주일을 넘으면서 의료 공백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은 절반 정도로 줄었고 암 환자 수술이나 항암 치료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면서 응급 환자들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 뺑뺑이를 도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몰린 2차 종합병원은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몫까지 감당하느라 지쳐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졸업 후 수련을 앞둔 인턴들은 임용 포기서를 내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고 전공의 과정 후 병원에서 세부 전공을 배우는 전임의 상당수도 병원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싸움에서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생명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골든타임입니다.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열려있는 만큼 대화로 풀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주기 바라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의료진과의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며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